옆으로 자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칼라꿈을 많이 꿔요. 가위 눌리는 거.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심혈관 장애에 꿈이 당신에게 보내는 건강 시그널. 성기능도 마비가 돼요. 잠꼬대 정도로 알았는데 하여 몸신 미스터리 같아요. 몸신 가족의 수면 상태 긴급 점검. 전 푹 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3단계 잠이 단 1분도 나오지 않아요. 꿀잠을 잃어버린 충격적인 수면 상태. 몸과 마음에 꿀잠 버튼을 켜줄 재료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꿀잠 버튼. 당신의 꿀잠을 책임질 꿀잠 솔루션.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 몰랐고요. 오늘 밤 달콤한 꿀잠으로의 초대.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시커멓게 하고 나오셔서요. 최민용 씨와 함께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요 근래에는 뭐 자주 뵙는 편이에요, 그죠? 네. 그쵸, 이게 말이 씨가 되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지난번 녹화 때 제가 1년에 4계절, 4사분기가 있는데 저도 그럼 1년에 4번만 불러주세요 했더니 정말 4개월 만에 사람을 부르네요. 이걸 안테나를 들고 왔어, 이렇게? 이게 무슨.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게 안테나가 아니고요. 예. 요즘 안테나 없이 TV는 잘 나오죠. 이게 수맥 탐지 봉이에요. 네, 사실 제 취미, 그 많은 취미 중에 하나가 이게 수맥 탐지를 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신기하다. 때마침 제가 이 스튜디오, 몸신 스튜디오, 이 채널 자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강, 몸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유익한 방송.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어. 진짜 한번 쭉 한번 해주세요. 사실은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뒷머리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도 거짓 없는 방송이잖아요. 네, 문 밖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하자, 이거. 문 열어줘. 저기요, 문 잠궈! 문 잠궈 못 들어오게! 최민용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네네. 사자의 분위기를 풍기며. 일단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수맥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집으로 치면 거의 현관문이죠. 지금 그건 뭔가요? 벌어지는 거. 수맥이 없다라는 없는 거죠. 거예요. 없는 거. 네. 채널 A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거. 저 일부러 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제가 일부러 창훈 형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그 길대로, 수맥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뭐였어요? 진짜로. 자리가 안 좋네. 그런 자리네. 아, 형님 별로 안 좋게 네. 몸신 하시더니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네네. 애석하게도 우리 창훈이 형 자리라. 요 자리만. 자, 네. 주제가 걱정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높은 혈당 떨어지고요. 그리고 혈압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통 빠지지 않던 살 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적정량보다 하루 한두 시간, 뭐 2시간 정도 부족해져도 암 발생률, 뇌졸중 위험 2배가 되고요. 당뇨병 5배가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이것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요. 야.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작동하게 하고 또 면역과 노화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또 성기능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돌연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돌연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제 과연 무엇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못 자면 죽는다. 꿀잠 주무셨나요? 아니 무슨 잠들기를 이렇게 겁나게. 못 자면 죽는다니요. 그러니까요. 예. 꿀잠. 자, 오늘의 주제는 잠입니다. 아마 잠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꿀처럼 달콤한 분이 계신가 하면 잠소리만 들어도 내가 오늘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벌써 불안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최민용 씨. 평상시에 저도 그 잠을 잠드는 게 힘들어요. 드는 게.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거짓말 아니라 2시간 한 번씩 깨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한 사람들이 이게 오늘 행동을 보면은 잠을 많이 못 자 보여요. 힘들어 보이고. 지금 누가 봐도 얼굴이 부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형님이 걱정이에요. 제발 어디 앉으실 때 이거는 못해도 그냥 퇴해야죠. 이렇게라도 해서 좀 앉으세요. 또 저도 30대 때 한 2년 반 정도 수면제 먹었었어요.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네.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또 우리가 와 졸려 죽겠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잠이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졸려 죽겠어 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들지만 지금 잠 얘기를 하면서 뭐 죽는다 이런 단어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잠은 휴식 아닌가?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잠 좀 못 잔다고 하루 이틀 잠 설쳤다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잘 때 유일하게 심장과 뇌가 쉬어요. 그리고 수많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잘 되려면 우리가 3단계 수면이라고 하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3단계 수면이라고 하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깊은 잠을 말하고 꿀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잠입니다. 근데 이렇게 꿀잠에 들어가야만 우리 몸에서는 면역 기능도 활성화가 되고 또 혈당이나 혈압도 잘 조절이 되게 되고 또 돌연사 역시 이런 꿀잠을 잘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덜 일어나게 되거든요.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꿀잠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못 자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인지 기능이요. 24시간 잠을 못 잘 경우에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음주운전 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그런데요, 36시간 잠을 못 잘 경우에는요, 혈액의 염증 상태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심혈관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잠을 자더라도 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3단계 수면, 바로 꿀잠을 자지 못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몸신 가족들의 수면의 질은 어떤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잠시 후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몸신 가족의 수면 상태 전격 공개. 전 푹 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3단계 잠이 단 1, 2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제대로 못 자면 각종 질환은 물론이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잠, 이 잠의 의미, 잠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주 치유와 함께 하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매일 자는 잠. 제대로 자야 건강 챙길 수 있다. 잠과 꿈에 숨겨진 건강 시그널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신경과 전문의 한진규. 안녕하세요.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진규입니다.
예. 자, 잠을 주제로 하는 시간. 저는 이제 잠을 잔다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뭔가 느긋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그게 이제 생명하고도 직결이 된다. 우리가 낮에는 쉴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뇌도 쓰고 뉴클리도 활동을 하죠. 그래서 완벽한 휴식은 잘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단계 잠, 즉 깊은 숙면일 때만 심장과 뇌가 하루 종일 쉬기 때문에 이 3단계 잠을 몇 %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3단계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 2단계 잠도 혹시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자려고 이제 막상 누우면 처음부터 이렇게 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설잠을 자죠.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는 건지 만 건지 설잠 자는 걸 1단계 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잠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내가 잤다고 느끼게 됩니다. 바깥의 소리도 차단이 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가 모든 신호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단계 잠만 자고도 자기는 잠을 잘 잤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게 2단계 잠이고요. 모든 수면의 50%가 2단계 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코도 가장 많이 골고요. 뭐 이갈이, 뭐 잠꼬대, 모든 수면 장애가 2단계 잠에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3단계 잠이죠. 네, 점점 깊이 내려가고 깊게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버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깊게 진짜 그런 소리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 수면이 되겠죠. 완전히 깊게 자는 거고 이때는 심장도 쉬게 됩니다. 심장이 쉬어요? 예, 심장이 쉬어요. 아유, 민감하신데. 네, 심장이 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낮에는 심박동도 빠르고 이제 심장이 이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 이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톤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혈압도 안정되고 맥박도 안정이 되는 딱 봐도 너무 평온하게 보입니다. 이제 심장이 쉰다는 느낌이 들고 뇌도 쉽니다. 우리가 낮에는 뇌파가 되게 빠른데 이 3단계 잠에 들어가면 뇌도 쉰다는 느낌이 되죠. 그리고 우리 낮 동안에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들, 특히 소화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이 첫 번째 3단계 잠에서 하루에 80%가 분비가 됩니다. 첫 번째 3단계 잠에서 하루에 80%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하루 종일 분비가 되고 이 3단계 잠깐 자는데 80% 분비되기 때문에 이 소화 성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게 3단계 잠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성인의 되고 뭐 노화하고도 관계가 있겠고요. 노화에도 관련돼 있죠. 네. 그 성장 호르몬은 성인 노화를 이제 막아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 3단계 잠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잠은 이제 꿈을 꾸는 꿈수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렘수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한 사이클이 1단계, 2단계, 3단계 렘, 1단계, 2단계, 3단계 렘. 요게 이제 90분에서 한 100분 정도. 이게 4번 내지 5번 정도 반복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7시간 반에서 8시간 총 수면량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것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야 된다는 얘기가 네. 이제 이런 사이클 주기에 리듬이 맞춰서 나온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소리도 들리고 이제 막 선잠이라고 하는 게 1단계고 고 지나가면 2단계인데 2단계에서 이미 코 골고 이 갈고 잠꼬대하고 네. 밤새도록 코 고는 분도 계신데 그럼 그분은 계속 2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꿈도 아예 안 꾸세요. 꿈도 아예 안 꾸세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끝나세요. 그래서 아마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코만 골다가 그냥 아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분은 그러니까 뇌파도 계속 깨어있을 때처럼 뛰고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피곤한 거고. 네, 그래서 2단계까지밖에 못 잤기 때문에 자기는 깨지는 않으니까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뇌파 수면 검사를 해보면 계속 깨면서 자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인지를 못하고 2단계에서 이제 수면이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면 계속 자요. 자면 계속 자요. 정상적인 사람은 3단계 잠을 자기 때문에 개운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라고 해도 또 잘 수가 없죠. 피로가 풀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그걸 보상하려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면의 양이 늘어나는 과수면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뭐 이렇게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이제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만 돌아눕기만 해도 깨고 기본적으로 밤중에 2-3번 깨서 뭐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잠들어야 되고 저는 꿈도 엄청 많이 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 잔 잠을 이제 낮 시간 동안 이제 기회 날 때 이렇게 보충을 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자는 편이에요. 어떻게든 쉬어보려고. 네. 그 밤에 수면이 부족했을 때 낮에 뭐 10분, 20분 자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낮에 자는 거는 어떻게 자도 낮잠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3단계 잠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깜깜하게 하고. 깜깜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 완전 훅 완전 잠 안 뭐 돼. 8시간씩 낮에 자도 이 먹고 자고 이제 배설이 생리현상이잖아요. 그런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낮에 해가 뜨면 깨고 가장 어두울 때 깊게 자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낮밤을 바꾼다고 해서 이 몸의 체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자면 아무리 자도 2단계 이상밖에 잘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잠을 못 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잠을 못 자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강 문제 첫 번째는 바로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심장과 뇌에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점점 올라가면서 심혈관 장애의 위험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들은 심혈관 장애의 사망률이 8배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과 이 심혈관 장애는 이미 많은 논문에 의해서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죠. 그 심혈관계 질환이 연결되니까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네요, 이건. 네, 맞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과 같은 위험도도 증가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정상인 분들보다 위험도가 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5배나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5배면 엄청난 건데 그럼 치매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잠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 뇌세포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럼 뇌세포가 쪼그라들면 그 사이사이에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뇌 척수액이 빠져나가면서 하수구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 동안에 쌓였던 피로 물질, 나쁜 단백질들이 그 자는 도중에 하수구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잠을 못 잔다면 그 피로 물질하고 나쁜 단백질이 뇌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뇌가 이제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막히면서 뇌세포에 손상이 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미리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야. 왜냐면 어릴 때 잠 안 자고 뭐 형제끼리 막 놀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늦게까지 잠 안 자면은 말이야 머리 나빠지는 거야. 니들 빨리 잠자. 이런 말씀이 이 근거가 있다 이거죠. 이거 참. 잠을 못 자게 돼서 생기는 두 번째 건강 문제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제일 무서운 건데. 아까 3단계 깊은 잠을 잘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완성이 되고 분비가 되는데 그 암을 죽이는 뭐 NK 세포라든가 각종 병모아서 할 수 있는 뭐 백혈구, T인파구 같은 좋은 면역 호르몬들이 잘 때 우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형성도 안 되고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쉽게 감염이 되고 그 체계가 무너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재미있는 연구가 또 있어요. 재미만 없어 봐라. 예, 재미있습니다. 이 잠을 못 자게 되면 병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 효과도 떨어진다고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군하고 7시간 이상인 군을 가지고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항체가 얼마나 더 생겼느냐를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잠을 덜 잔 쪽은 잠을 잘 잔 쪽보다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1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안 생긴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건강하려고 돈 들여서 맞는 게 예방접종인데 이거 맞아도 잠 못 자면 꽝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방 접종을 해도 약발이 안 쓴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교양 없이 의사 선생님한테 약발이 뭐예요, 약발이? 또 있어요, 문제가 네. 있는 게? 또 잠을 못 자면 생길 수 있는 세 번째 바로 이제 비만과 당뇨입니다. 비만과 당뇨입니다. 이게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몸이 비상체제로 바뀝니다. 이게 비상체제에 바뀌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제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데요. 정상보다 이제 과하게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고 또 잠을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인슐린을 정상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또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조절을 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비만과 당뇨로 연결이 되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5배 정도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또 이렇게 칼라 꿈을 많이 꿔요. 이 칼라 꿈을 자주 꾸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역술인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세요. 꿈으로 가면. 갑자기 이야기가. 그 꿈으로 가면 집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아니 일단은 컬러 꿈을 꾸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의학적으로. 컬러 꿈을 꾸셨다는 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꿈은 1단계 자고 2단계 자고 깊은 3단계 지나고 그다음에 렘. 예, 심장과 뇌가 쉰 다음에 이제 꿈 수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자서 2단계 넘어가는 사이에 꿈을 그냥 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 꿈을 많이 꾸신 분들은 수면이 워낙 얕게 자는 수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너무 과도하게 수면 박탈 상황에서 이제 수면을 할 때 꿈 수면이 먼저 튀어나와서 생생하게 자기가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꿈을 꾸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얕게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렘 수면을 꿔야 또 수면 리듬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꿈을 많이 꿔요. 과한 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아예 안 꾸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문제죠. 기억력이 저하가 됐으니까. 기억력이 저하가 됐으니까. 그래요? 꿈도? 기억력이 저하돼? 꿈을 4번 꾸셨는데 전혀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제가 악몽을 꾸면 어머니가 아예 괜찮아 꿈은 반대야 이러셨어요. 선생님 꿈은 반대입니까? 아니 얘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의학자이기 의학자이기 때문에 잠 못 자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전공이 아닙니다. 예. 이 꿈 수면이 저는 그냥 꿈은 자다가 그냥 옆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항상.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꿈 수면이 그렇게 중요한 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으세요? 네, 일단 육체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게 3단계 잠이라면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과 모든 것이 안정화되는 게 이제 꿈수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낮 동안의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꿈수면일 때 풀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 똘똘이랑 싸웠는데 자면 똘똘이가 나오죠. 그럼 똘똘이랑 싸웠던 감정을 놔두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꿈을 꾸면서 다시 똘똘이가 나와서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안 풀어져요. 꿈꿔서 더 화딱지 나는 데 있어요. 똘똘이가 무슨 돈을 뺏거나 이런 경우는 풀어지진 않죠. 네네. 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꿈을 되게 많이 꿔요. 아, 맞아. 더 우울증으로 안 가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면서 꿈을 많이 만들고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거고요. 우울증 환자가 재발할 때도 첫 번째 증세가 꿈에 다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꿈 수면을 잘 꾸게 되고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우울증에도 안 빠지고 뭐 불안장애도 안 빠지고 아주 튼튼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낮 동안의 모든 자료가 중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중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활동하면서 쌓아진 지식이 뇌 겉에만 쌓인다면 자는 도중에는 뇌 측두엽까지 들어가서 중장기로 세이빙이 돼요. 그래서 꿈수면이 없는 사람은
단기 기억은 강하지만 장기 기억이 되게 약한 그런 이제 면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성기능도 꿈수면일 때 확보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성기능? 네. 살살하세요. 근데 성기능과 무슨 상관이에요? 잠까지?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는 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발기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바쁘죠, 예, 일하느라고. 이 발기라는 뜻이 이 피가 이제 그쪽으로 모이면서 혈액하고 산소가 공급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정상적인 꿈 수면일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피가 성기 쪽으로 가면서 혈액하고 산소가 공급이 돼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발기가 되죠. 또 꿈꿀 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면 시간이 적은 남성들을 살펴보면 그 남성 호르몬 수치도 계속 떨어져 있고 정자의 활성도나 정자의 숫자도 확연히 떨어져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아까 컬러 꿈 얘기하셨잖아요. 이 꿈과 건강이 또 연관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대해서 이제 꿈 수면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을 지표로 삼는 꿈에 문제가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원래 꿈꿀 때는 온몸이 마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꿈꿀 때 움직이는 거예요, 꿈대로요. 그러니까 꿈대로 말을 하고 꿈대로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꿈꿀 때 친구랑 싸우면 똑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꿈꿀 때 어디 나가면 일어서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건 몸병이지. 그래서 이제 꿈대로 움직이는 이제 꿈대로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뇌퇴행성 질환, 뭐 파킨슨이나 심지어는 그 퇴행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년 뒤에 그 치료 안 했을 때 70% 정도, 7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아니 그냥 그런 증상들이 솔직히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니, 잠꼬대 정도로 알았는데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말도 하고 뭐 욕도 하고 가끔 누구 이름도 부르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왜 깨 있을 때도 증세가 나요? 네, 앞서 평상시 잠의 질이 그냥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통 생각하시는 두 분이 검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송옥숙 씨도 그러시고 오늘 초대 손님 최민영 씨도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그 검사한 모습 그리고 결과를 같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욱더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자, 먼저 최민영 씨 볼까요? 뭐가 많이 싸웠어요? 뭐예요? 하루 자는데. 아무래도 그 집 밖에서 숙박을 해야 되니까. 자는 대로 자라 그래가지고 나와봐 임마. 애착 인형을 갖고 왔. 애착 인형을 갖고 왔더라고. 애착 인형 왜 이렇게 진짜? 코를 베개 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완전 이제 잠들 수 있겠다. 잠이 왔다. 그럴 때 귀를 딱 덮는 거예요. 왜 저래? 기능성 인형이에요. 어떡해. 사탕까지. 해면도구는 그렇다 치고 나침반은 머리를 나침반은 왜 들고 갔어요? 향을 봐야 되니까 머리를 남쪽이나 동쪽에 두고 자라는 노스. 그럼 이쪽이 남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동쪽인데 헤드가 지금 꺾이려 있는데 제대로 동쪽에 놓여져 있는 아주 훌륭한. 안 주무 제대로 두 번째 뭐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잠옷 입고. 좋아요. 머리 놓는데 아주 좋아요. 하루라고 하나 신경질 쪽이라고 하나. 머리부터 이제 쭉 얼굴, 몸 쭉 내려가서 다리까지 도착합니다. 나오면 손을 해드릴 거예요. 테스트를. 이미 그걸 이제 11시. 수행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테스트 끝났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제
자유롭게.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피해야겠는데. 자기 직전에? 피해야겠는데.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근데 소화 안 되잖아. 공복에 이렇게 잠이 잘 안 들어요. 이게 평상시 하던 그대로 거의 네. 거의 잠깐 동안 한 500kcal 먹은 것 같아요. 많이 드셨다, 직전에. 표 한번 보세요. 저 코끼리는 뭔 고생이야. 주인 잘못 만나가. 이제 주무세요. 긁어드릴게요. 자, 이러고 뭐 바로 잠들면 또 괜찮죠.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하니까 평상시에 저 시간에 절대 제가 잠을 못 자요. 시작 후 20여 분간 바로 잤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저렇게 금방 잠에 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2단계 갔을까요? 무슨 소리야? 코 보면서는. 코까지 골아요. 자기는 절대 코 안 건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코를 골더라고. 2단계네요, 2단계. 어떡해. 어우, 굉장히 좀 크신 편. 저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수면 4시간 후에도. 저 때는 중간에 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푹 잤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깬 거네요. 되게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4시 30분. 자, 본인은 그 시간 동안 깨지 않고 푹 잤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활동이. 그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저렇게 주무시는지 몰랐겠죠.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 아기처럼 새근새근 자는 줄 알았어요. 저게요? 저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면 패턴하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수면 주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을 끄면 1단계 잠을 자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2단계 잠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깊은 3단계 잠을 잔 다음에 이제 꿈을 꾸는 렘수면. 요것이 이제 90분, 100분 정도 주기를 갖고 한 4번, 5번 정도 되면 우리가 7, 8시간 잠을 자고 개운해지고 정상 수면이라고 이제 일컫는 정상 수면 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민영님은 수면 검사 하셨을 때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2단계까지밖에 안 들어가세요. 우리가 심장과 뇌를 쉬게 하고 여러 가지 병마를 살 수 있는 면역 호르몬이 나오는 이 3단계 잠이 단 1분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5시간 2분이었는데 깊은 3단계 잠은 0분이었고 중간에 깬 걸 다 합쳐보면 43분 30초 정도 자다 깨다 하면서 이제 깨신 거죠. 본인은 안 깼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잘 잤다고. 네, 네. 근데 뇌파산 깬 걸 다 저희가 합쳐보면 저렇게 이제 수면이 분열되면서 일단 주무시는 거고요. 그래서 먹고 주무시는 게 얼마나 되셨어요? 자기 전에 꼭 드시는 건? 제가 올해 43세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 잤던 것 같죠. 해서. 악몽은 악몽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학습 장애가 생긴 거예요. 원래 잘 때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한 3시간 안에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면 식욕이 억제되고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면 먼저 자는데 과거부터 꼭 먹어야지 포만감을 느끼고 꼭 먹어야지 뇌하고 심장이 안정돼서 아 이게 잘 준비를 하는구나 주인님이 해서 이제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게 이미 학습이 돼서 인지적으로 그 행동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거죠.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초반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코를 고는데 네. 그거 수면에 방해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보시다시피 코를 막 고시다가 컥 하면서 깨고 그 다음부터 계속 뒤척이셨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깨지 않고 주무셨거든요. 지금 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저기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호흡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를 골면서 호흡이 안 되고 밑에 빨간색 부분은 산소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 박자가 깨지거나 산소가 떨어지면 뇌가 깨워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단계 잠을 잘 때 코를 고니까 우리 최민정님은 2단계에서 코를 고면서 뇌가 깨니까 3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자다가 또 깨면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잠자는 습관도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뇌파상에서 그 심리적으로 되게 조금 예민하다 그럴까? 불안하다 그럴까? 이런 패턴도 나왔습니다. 수면 주기만 살펴봐도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나 정서적인 어떤 이런 걸 읽을 수 있다는 말이신 거고. 네. 이제 검사해서 보통 2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가 렘수면, 꿈수면이 나오는데 1시간 15분 정도 지나서 렘수면이 나왔거든요. 1시간 15분 정도 지나서 렘수면이 나왔거든요. 렘수면이 빨리 나온다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렘수면이 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렘수면이 좀 빨리 나오는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면 구조가 이제 붕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게 자꾸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질환,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수면 구조가 깨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상 수면에서 볼 수 있는 면역이라든가 심혈관을 이제 쉬게 한다든가 감정 이게 전부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 잠이 아니라 병적인 잠은 내가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이 질이 또 좋아야 리듬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질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돌리는 치료하는 게 저희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내가 자는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코를 곤다면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측정치의 소리인가? 그것만 단순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남한테 피해는 줄 정도는 어차피 근데 아닙니다. 혼자 사시지 본인한테는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계속 혼자 살겠니? 근데 혼자 사시지 본인한테는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계속 혼자 살겠니? 나이가 43인데. 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자신이 먼저 중요합니다. 신기를 내고 그러세요. 많이 예민하시네요. 네. 근데 정말 우리 뇌가 신기하죠? 자, 또 한 분 저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성수 너무 궁금하시죠? 예, 다원 검사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럴듯하네. 갖고 오신 물건인데 네. 뭐 갖고 오셨는지 저희가 확인 한 번만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주로 자기 전에 책을 봐서 세수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부 할당제니까 할당계. 그래도 필요한 것만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많이 붙인. 그러니까요. 갑자기 되게. 터미네이터 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저게 또 습관이 되신 분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잠으로 안 가거든요. 거의 못 자. 졸리기는 하신 거잖아요. 잠은 못 이루고 졸립다기보다는 또 그냥 하여튼 엎어진다.
옆으로 누워본 거지. 저 때 기억나요? 저렇게 하는 거? 앉았거든요, 저 때. 계속. 발로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박자를 맞춰. 별로 잔 것 같지 않은데? 자, 저희가 그 앞에 분에 비해서, 앞에 어느 분에 비해서는 참 조용한 수면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검사 결과 확인하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깊은 잠, 3단계 잠은 역시 0%, 역시 0%. 와, 예, 단 1분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만 주무셨고요. 그리고 총 수면 이제 누워서 자는 시간 5시간 51분 중에 3단계 잠이 아예 없으셨고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 다 포함하면 1시간 34분이니까 엄청 깼어요. 예, 엄청 많이 깨고 자다 깨다 패턴이 이제 유지가 됐고요. 렘 수면은 정상 패턴으로 잠자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렘 수면 패턴은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아까 여러분도 확인하셨던 다리를 네.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자는 도중에 그 뇌 도파민이 그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리를 편안하게 자게 하는데 중요한 뇌 호르몬인데요. 도파민이 상당히 부족하셔서 2단계 내내 주무시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다리가 계속 수축이 일어나면서 뇌 다리가 또 뇌를 계속 깨우셨어요. 요거는 뇌는 자는데 다리는 안 자면서 따로 노는 거죠. 뇌는 자는데 다리는 안 자면서 따로 노는 거죠. 네, 특히 젊었을 때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 드셔도 몸에서 철분 흡수가 안 되면 이 철분을 저장하는 저장철이라고 있어요. 그 저장철에서 그 철분이 잘 보관되고 있다가 밤에는 그 도파민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도파민은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자는 동안에도 본인도 모르게 근육이 계속 수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많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밤이 되면 많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에서 하는 혈중철 말고 철분을 저장하는 저장철이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장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장철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뇌 도파민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도파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혈당 체크하시려고 기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수면에 신경 쓰시면 혈당도 훨씬 더 안정되면서 당 조절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하긴 듭니다.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잠을 못 잔 날은 그 다음날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을 확률이 있다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인이 있구나. 그다음에 잠이 안 오는 것만 본인이 수면 장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수면 장애의 좀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려고 막상 누웠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잠은 잘 들어요. 중간에 깨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깨요. 한 4시간 뒤에. 그러니까 수면 유지가 쭉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는 것도 괜찮은데 3번 이상 깨는 거예요. 항상. 낮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게 일주일에 한 4회 이상. 이건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3주 이상이 되면서 만성화가 되기 전에 한번 진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궁금증은 풀리셨습니까? 와, 진짜. 아니, 그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신경 썼는데, 진짜 오늘 신경 써야 될 거 잠이구나. 찾으셨네요. 느꼈어요. 하나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갖게 되셨고 그다음에 두 분 이렇게 문제가 또 심각하다는 것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대로 잠잘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방법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몸과 마음에 꿀잠 버튼을 켜줄 재료. 잃어버린 꿀잠을 되찾아라.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몸신이 제안한
꿀잠 특급 솔루션.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 몰랐고요. 채널의 곰씨는 별걸 다 가르쳐줘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꿀잠 자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의 꿀잠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잠 못 이뤄 뒤척이던 지난밤은 잊어라. 놓쳐버린 꿀잠. 확실하게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몸신 오늘 등장해 주셨는데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꿀잠 버튼을 켜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줄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꿀잠을 주무신 분의 얼굴은 저렇게 화사하고 밝고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기대되네요. 그 누구보다 좀 다급해진 사람이 접니다. 꿀잠 버튼, 그 버튼 어디 있는지 꼭 한번 누르고 싶네요. 꿀잠 버튼이 있어요? 아, 네. 네,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잡아야 꿀잠을 잘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잠 버튼은 후각을 이용해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잘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후각을 이용한다. 냄새? 그 통닭이나 삼겹살, 햄버거, 버튼을 키는 거야. 피자 이런 것들을 깔아 놓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의 안정감 때문에 편안해지는데 반대로 또 잠은 깰 것 같아요. 다 드시고 주무시겠죠? 그렇게 되면 먹으면서 잠잘 수도 있고. 뭐 향기요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향기들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향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군요. 네, 식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마다 다양한 향기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향기 유기 화합물이 주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퍼민트 향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시원한 향이 나잖아요. 네. 페퍼민트에는 멘톨이라고 하는 유기 화합물이 많기 때문인데 이는 수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잠을 깨우고 약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반대로 향을 맡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라벤더, 마조람, 뭐 이런 로먼 카모마일 같은 향들은 에스테르라고 하는 유기 화합물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릴렉스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말 다양한 향기 중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뇌에 잠을 자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구하기 쉽고 저렴한 재료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꿀잠 버튼을 켜드립니다. 야, 이거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 이 안에 있죠? 네, 예. 있습니다. 자, 이걸 공개해 열면 주실까요? 잠이 드는 거야? 이거 열면 확 잠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요. 이게 잠을 재워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잘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드리는 괜찮다. 거예요. 나머지 마음의 시간도. 준비하시고요. 예. 준비됐어요. 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꿀잠 버튼을 켜줄 재료 바로 뭘까요? 비싼 거겠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꿀잠 버튼을 켜줄 재료 바로 뭘까요? 비싼 거겠지. 이것입니다. 비싼 거겠지. 이것입니다. 그 뭐지? 오렌지야? 오렌지네요. 오렌지. 오렌지는 상큼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동안 오렌지가 나오니까 정말 침이 나오면서 네.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먹고 자고 싶어 그냥. 먹고. 못했는데요, 오렌지. 새삼스럽게 오렌지 향이. 저기 왜 나왔을까? 향이? 아, 좋을 것 같아요. 재워? 쉽죠? 어때요? 잠이 오나요? 먹고 싶기만 여러분 잠자리에 하지. 들 시간입니다. 네, 이 오렌지 향은 급성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돕는 향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향기입니다. 연구를 보면
치과 치료를 받은 아이들에게 오렌지향을 맡게 해줬더니 맥박이 굉장히 안정되고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티졸 수치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백혈병 아동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안전하고 향기의 호불호도 낮아서 오늘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하면 뭔가 오일 이런 게 떠오르는데 지금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탁 오렌지 주스 한 잔 탁 마시고 깨우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누구 한 사람 실험해 보면 안 돼요? 그냥 재워볼까요? 재워볼까요? 이거 실험이 안 코 되나요? 밑에 이렇게 갖다 대고 자나 안 자나 한번 봐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향기가 여러분의 꿀잠 버튼을 켜주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아니 저희 1시간 못 기다려요. 저희 성격 급하잖아요. 예.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린다. 네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바로. 앞서 네. 꿀잠 버튼이 뇌에게 잠을 자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버튼이 켜져서 뇌에게 그 신호가 전달되는지 저희가 뇌파 측정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가네.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그럼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네. 오렌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저희 스튜디오에서 뇌파 검사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파 측정 도와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뇌박사 김충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뇌박사. 네. 저희가 뇌파를 측정해서 실제로 오렌지 향을 맡았을 때, 이 꿀잠 버튼이 켜지는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순간순간 그런 변화를 저희가 뇌파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뇌파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에 어떤 그래프를 좀 보실 건데, 여기서, 뾰족뾰족한 기둥들이 있어요. 이게 붉은색이 가까울수록 안 좋은 거죠. 붉은색이 많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고요. 반대로 붉은색이 없다는 거는 안정됐다는 거죠. 네. 당연히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죠. 네. 색깔로. 저희가 지금은 먼저 오렌지향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 어찌 보면은 잠자기 전에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뇌파는 어떠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먼저 할까? 이분이죠, 최민혁 씨. 오늘의 저도 사실 평상시에 제 네. 상태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나온 김에 한번 제 상태 뇌 상태 한번 체크해볼게요. 네. 드물게도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의 뇌 상태를 저희가 뇌파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만 하고 싶지. 어머, 그것까지 하니까 단합도인 같아. 그러니까요. 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금속 다 제거하셨는데 편안하게 한 1분 기다리면서 현재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2개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게 좌뇌. 좌뇌가 하는 역할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어떤 조직 생활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좌뇌입니다. 이성적인 일. 그렇죠. 이성적이죠. 현실적이고 그게 좌뇌고요. 밑에 있는 거 우뇌예요. 우뇌는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특히 빨간색이 저렇게 높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 친구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쭉 보시고요. 과연 어떤 쪽이 일을 지금 하고 있나 더 많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하고 밑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좌뇌 우뇌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단계세요. 이 정도가 이제 현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창훈 씨
예, 레이디 제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좀 자극을 하면 또 변하겠죠? 네. 그래? 뭐 어떻게 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잠을 못 자서 그 성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는데 성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는데 자, 오! 네. 자, 오! 네. 오, 지금 뭐. 아니, 저희가 빨간 게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오, 말보다 뇌파가. 아, 여파가 세네요. 이 부분,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적이네요. 이 빨간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하늘색이. 네. 이게 욱한 거예요, 욱한 거. 네. 실시간으로 우리 최민영 선생님 지금 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자, 다 최민영이란 누구인가? 이분이 또 잠자기 전에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외부에서 잠을 잘 때도 뭘 먹을 거를 비닐봉지에 잔뜩 넣고 갔는데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이 있대요. 잘 챙겨 먹는. 그래서 그 이제 잠자기 전인데 음식을 먹는다면 뇌파는 또 어떻게 될까? 음식을 본다면. 음식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갖고 오실까요? 음식 얘기 나오니까 저렇게 색깔이 변하네. 네. 자 진짜. 자, 예. 민정아 이걸 먹어요? 잠자기 전에 문어 아니에요? 문어? 이게 문어도 좋은데 이 참기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문어도 좋은데 이 참기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저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기름은 정말 행복이에요. 저렇게 하늘색이 막 내려온 거는 완전히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러면 제가 먹고 싶지는 않지만 방송을 위해서 먹었을 때 이게 잠자기 전에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리 부분이 좋은데. 아니. 그래프. 네. 야. 그래프 봐요. 이거 그때 달로구나. 진짜 뇌파가 자, 지금 보셨죠, 아까? 실험을 붉은 위해서는 거의 어쩔 수 끝까지 없어요. 예, 막대 그래프가 끝까지 치는 거를 봤는데 이게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잠을 자겠다고 누웠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몸씨께서 말씀하셨던 오렌지 향을 맡았을 때 이분이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또 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최민용 씨. 네. 저 최민용 씨. 네. 먹어도 실성했어요. 그냥 딱 저게 다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해요. 네. 이렇게 웃고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눈가가 빨개 지금. 너무 놀랍고 반가웠던 게 문어 스키를 정말 좋아합니다. 먹기 전에 부담감이 없어서요. 그리고 스태미나에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정말 향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게 참기름이에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너무 행복했는데 자, 그럼- 그래프에 그게 표현이 됐다는 아니 것이 본인은 행복했는데 네. 스트레스는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창훈 형이 뺏어가고 네. 약올만 아니면 정말 자, 예.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저 박사님께서 좀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 누구예요? 아까 문어를 딱 갖고 왔을 때, 또 참기름을 또 갖고 왔을 때 너무 흥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르죠. 근데 이거를 먹으면 편안할 텐데 먹지 못하고 뺏겼잖아. 더 흥분되죠. 그래서 아까 뇌파를 이렇게 튄 거거든요. 네. 저기 질 좋은 잠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죠. 여러 가지가 더 나아지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그 방법을 통해서 또 더 편안해질 최민용 씨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이 스튜디오에서 오렌지 향을 통해서 그 향기요법을 통해서 뇌파가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이 수면 문제로 늘 고민하고 또 애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오늘 사례자를 한번 모셨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고 있을까요? 네. 사례자님. 젊은 분이신데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고민이신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인천에서 온 28살 곽지혜라고 합니다. 네. 평상시 잠을 잘 못 잔다고요? 네, 조금 많이 설치는 편이에요. 11시에 누우면 3, 4시에 자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한의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봤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한 1년 넘게 줬다가 네, 최근에 혼자서 끊었어요. 그 이유는 잠을 잘만 해서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안 먹는 게 좋겠다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네,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자고 왔어요. 중간 깨기도 하고. 많이 깨고 자다가 힘드니까 그냥 일어나는 케이스. 자, 과연 곽지혜 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희가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곽지혜 씨만 주무시면 되는데요. 자, 궁금합니다. 문제의 그 비법. 오렌지 향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뇌파 검사까지 해서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좀 몸신 떨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충분히 굉장히 이완된 뇌파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비법을 갖고 나오신 몸신도 사실은 이 상황을 지금 처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눈을 감은 채로 테스트를 먼저 오렌지 향 전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 건가? 네, 지금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상태예요. 바짝 긴장하고 계신 거죠. 아,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군요. 그럼 여기 사람들 보는데 누워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 자, 그러면 이제 잠을 좀 자야겠습니다. 좀 편안해지기 위한 오렌지 등장합니다. 예. 과연 오렌지 향만으로 꿀잠 버튼이 눌렸을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거의 지금 주무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거의 잠이 와가지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왔어요? 네네, 멍해졌어요. 예. 아니 스튜디오 안이 지금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르겠어요. 심신이다 저희가 다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 이 간단한 체험하신 모습을 보셨는데요. 예.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실은 이 오렌지 향미 성분의 경우에는 모노털펜이라는 그런 탄화수소 일종 우리가 특히 리모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성분들이 많은데요. 이 리모넨의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또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우울 효과, 또 뭐 심신의 안정작용 이런 데 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에 한번 이 오렌지를 일단은 먹고 나서 그 오렌지 껍질을 좀 잘 벗다가 저녁마다 활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향은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 또 통증을 조절하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후각은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향을 맡으면 이게 바로 코 안쪽에 있는 비강에서 향기를 느끼는 그런 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게 바로 뇌로 올라가는데요. 대뇌의 변연계와 연관이 됩니다. 이곳은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기억하고도 연관이 있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그다음에 심지어 면역, 통증까지 다 연결이 돼서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이죠, 뭐. 최민용 씨 모셔볼게요, 여러분. 항상 자기 전에 제가 뭔가를 먹잖아요. 근데 배가 지금 되게 고파요. 그럼에도 오렌지 향을 맡고 제가 잠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맞아. 아니, 이분은 드셔야 잠을 주무시는 분인데 지금 아주 악조건 속에 저희가 오렌지향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초대 손님이에요. 자, 그러면 잠들기 전에 최민용 씨의 뇌파 테스트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상태예요. 잠의 바다에 빠지려면 파란 색깔이 많이 나와야 돼.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이 체험 느낌은? 오렌지가 항상 냉장고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건지만 알았더니 향이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 몰랐고요. 역시 채널A 몸씨는 별걸 다 가르쳐줘요.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같이 이렇게 좀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한 14년 정도 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면 당연히 잠을 잘 자겠죠. 알파파거든요. 이 알파파가 나와야 이제 수면이 되는 거니까 알파파를 나오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 방법만으로 꿀잠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 머리맡에다가 오렌지를 놓고
그냥 향만 맡으면서 먹지 않고 잘 수 있는 방법.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고 싶을 경우에는 오렌지 과육은 섭취를 하시고요. 껍질만 잘 두셨다가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껍질만? 네네. 실제로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 역시 그 오렌지의 껍질에서 추출한 향기인데요. 껍질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껍질을 머리맡에 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꿀잠 버튼을 자기 직전에 따라하시기보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거니까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이제 이런 미리? 꿀잠 버튼 누르는 방법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잠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생각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 3일 전부터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먹었던 음식, 내가 노출된 환경 이런 걸로 이제 잠이 형성이 되니까요. 네. 더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스스로가 행동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건 3주 이내. 이 골든타임을 지키시고 3주가 넘어서도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 높은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몸신이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100세까지 쓰는 무릎 만들기 관절염을 잡아라. 관절염은 나랑은 좀 관계가 없지 않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젊으셨을 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타열로 인해서 오는 관절염입니다. 타열이요? 어머머머, 어떡해. 걸어다닐 때 너무 덜그럭거려서 통증이 없으니까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이 정도면 초기 관절염 진단이 되고요. 관절염이 있어도 평생 팔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 만에 무릎에 기름칠 한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완전 달라. 채널 A